2022년 가을 서울 강남구 김정희 58살, 남편 준호 60살, 외동딸 예진이 결혼했습니다. 신랑 민우 32살,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사돈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노리는 듯한 행동들, 점점 노골적으로.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재산을 노리는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봄, 김정희와 남편 이준호, 딸 예진 30살, 예진이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소개할 사람 있어. 박민우 32살, 대기업 과장. 안녕하세요. 박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희와 준호는 민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예진이 옆에서 잘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몇 달 후 민우가 청혼했습니다. 저 예진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정희와 준호는 기뻤습니다. 그래요. 우리 딸 잘 부탁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양가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민우의 부모님이 왔습니다. 아버지 박철수 62살, 어머니 한미숙 59살. 반갑습니다. 사돈 어른. 네, 반갑습니다. 처음 만남은 좋았습니다. 서로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중 미숙이 물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사업하고요. 아내는 전업주부예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사업이세요? 부동산 쪽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미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집이 여러 채 있으시겠네요. 몇 채 있습니다. 준호는 불편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어디예요? 강남이랑 서초. 와, 대단하시네요. 미숙은 계속 재산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정희는 불편했습니다. 왜? 이런 걸 물어보지. 하지만 애써 웃었습니다. 첫 만남이니까 궁금할 수도 있지. 상견례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여보, 사돈이 재산 관련 질문이 좀 많지 않았어. 나도 그렇게 느꼈어. 하지만 궁금할 수도 있잖아. 정희는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가을,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예단, 예물, 혼수,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어느 날 미숙이 정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사돈 어른, 저희가요. 예물을 좀 보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네, 그러죠. 다음 날 예물 가게에 갔습니다. 정희, 미숙, 예진. 어머님, 이거 어때요? 예진이 반지를 보여줬습니다. 예쁘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예진아, 그건 좀 싸 보이는데. 이거 어때? 미숙이 다른 반지를 가리켰습니다. 훨씬 비싼 것. 근데 이건 좀. 예진이 망설였습니다. 괜찮아. 사돈 어른이 사주실 거잖아. 미숙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왜?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인상이 나빠질까봐. 결국 정희가 비싼 반지를 샀습니다. 2천만 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괜찮아. 시어머니가 좀 그러시네. 뭐 괜찮아. 정희는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일주일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미숙이었습니다. 사돈 어른,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세요? 저희는 가전제품이랑 가구 준비하려고요. 아, 그러세요. 사돈 어른은요? 저희는 이불, 주방용품 이런 거. 아, 그것만요. 미숙의 목소리가
실망스러워 보였습니다. 저희 친구들은요, 딸 시집 보낼 때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더라고요.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차, 집 사돈 어른도. 예진이한테 뭐 사주실 거 있으세요? 생각해 볼게요. 정희는 얼버무렸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돈이 예진이한테 차나 집 사주라는 것 같아. 뭐, 준호는 놀랐습니다. 우리가, 왜 나도 이해가 안 가. 하지만 요즘은 그런가 봐.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요즘 딸 결혼 준비하면 차나 집 사주는 게 보통이야? 정희가 물었습니다. 친구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런 거 없어. 너 그래? 사돈이. 그러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이상한데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친구들은 걱정했습니다. 정희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재산을 노리는 걸까? 결혼식 한 달 전, 준호와 정희는 예진을 불렀습니다. 예진아, 응? 시댁에서 차나 집 사달라는 거 정말이야? 예진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빠, 엄마, 미안해. 시어머니가 계속 그런 말씀하셔. 나도 부담스러워. 예진은 울었습니다. 정희는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알아서 할게. 미안해. 엄마, 아빠. 준호와 정희는 고민했습니다. 차를 사줘야 하나 며칠 후 결정했습니다. 차는 사주자. 예진이가 힘들어하잖아. 그래, 그렇게 하자. 준호는 예진에게 차를 사줬습니다. 5천만 원짜리. 아빠, 고마워. 괜찮아. 잘 타. 예진은 울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미숙이 또 전화했습니다. 사돈 어른, 차 사주셨다면서요? 네, 감사합니다. 예진이가 좋아하더라고요. 정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요, 집은 안 사주세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집요, 네. 요즘은 딸 결혼시킬 때 집도 사주잖아요. 예진이 명의로. 그건 좀 사돈 어른 재산이 50억 넘는다면서요? 정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아, 좀 알아봤어요. 미숙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분노했습니다. 재산 조사를 했다고 죄송하지만 집까지는 어렵습니다. 아, 그러세요? 미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진이 미래를 위해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돈이 우리 재산 조사했대.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사달라고. 예진이 명의로. 말도 안 돼. 준호는 화가 났습니다. 이건 분명히 재산을 노리는 거야. 둘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은 일주일 후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예진이가 민우를 사랑하잖아. 그래, 일단 결혼은 시키고 나중에 생각하자. 결혼식 날 행복한 날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와 준호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미숙은 결혼식 내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정희에게는 불편했습니다. 저 사람, 뭘 노리는 걸까? 신혼여행을 다녀온 예진. 새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정희와 준호가 냈습니다. 3억.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숙이 정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사돈 어른, 저희 아들이요. 승진 준비 중인데 학원 다니려고 해요. 근데 학원비가 좀 비싸더라고요. 정희는 불안했습니다. 얼마인데요? 300만 원이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민우 씨가 알아서. 아니, 우리 사돈 아니세요? 도와야죠. 미숙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정희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돈이 학원비 300만 원 달라고 해서 보냈어. 뭐 왜 줘? 준호는 화가 났습니다. 거절하기가 어려웠어. 정희는 울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미숙이 또 전화했습니다. 사돈 어른, 저희 시댁 할머니가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비가 좀 필요해서요. 혹시 500만 원. 정희는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습니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예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예진아, 시댁에서 자꾸 돈 달라고 하는데 엄마, 미안해. 나도 알아. 민호한테 말해볼게. 예진은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됐습니다. 추석. 예진은 시댁에 갔습니다. 정희는 걱정했습니다. 예진이 괜찮을까? 명절 다음 날. 예진이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예진아, 무슨 일이야? 엄마. 시댁에서 계속 우리 집 재산 얘기해. 얼마 있냐고. 집이 몇 채냐고. 상속은 어떻게 할 거냐고. 예진은 울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정희는 딸을 안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안 되겠어. 사돈들한테 확실히 말해야겠어. 그래, 내가 전화할게.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결혼 3달 만에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사돈들은 계속 돈을 요구했고 예진은 시댁에서 시달렸습니다. 정희와 준호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에게. 하지만 그 전화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준호는 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사돈 어른, 민호의 아버지. 사돈 어른, 저 이준호입니다. 네, 사돈 어른. 무슨 일이세요? 할 말씀이 있어서요. 말씀하세요. 준호는 심호흡했습니다. 사모님께서요. 저희한테 자꾸 돈을 요구하시는데 이제 그만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돈이요? 네. 학원비, 병원비, 여러 가지로 이미 1,000만 원 넘게 드렸습니다. 아,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아내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명절 때 저희 딸한테 재산 관련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예진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철수는 또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말했어. 이제 괜찮을 거야. 하지만 다음 날 미숙이 정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사돈 어른,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목소리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어제 남편한테 무슨 말씀 하셨어요? 아, 그게 저희가 돈 달라고 했다고요. 저희가 거지예요. 미숙은 소리쳤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무 자주 겨우 몇 번인데 우리 사돈 아니에요. 가족끼리 돕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요, 재산 물어본 게 뭐가 잘못이에요? 우리 애들 결혼했는데 서로 알아야죠. 나중에 상속 문제도 있고. 정희는 화가 났습니다. 상속은 저희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우리 딸 몫은 우리가 챙길 거예요. 딸 몫. 미숙이 비웃었습니다. 결혼했으면 시집 식구죠. 시집 식구 재산이 딸 몫이에요. 정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 딸이에요. 하여튼 미숙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돈이 완전히 화났어.
우리 딸 재산까지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준호도 화가 났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진이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엄마, 민우가 갑자기 차갑게 대해. 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신 것 같아. 우리 집이 자기네 무시한다고, 돈도 안 준다고. 예진은 울었습니다. 나 어떻게 정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2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진은 집에 자주 왔습니다. 시행 눈치가 보여서 엄마, 시어머니가 계속 눈치 줘. 뭐 하나 할 때마다 돈 얘기하고 너희 부모는 뭐 하냐고. 예진은 울었습니다. 정희는 예진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미숙이 정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돈어른, 저희 아들이 집을 사려고 합니다. 강남에 15억짜리요. 저희가 5억 낼 테니 사돈어른께서 10억 내주세요. 예진이 명의로요. 정희는 문자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10억 예진이 명의로 준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것 봐. 준호는 문자를 보고 폭발했습니다. 이건 사기야, 사기. 10억을 내라고. 예진이 명의로. 나중에 가져갈 속셈이잖아. 준호는 바로 전화했습니다. 미숙에게 사모님, 10억은 무슨 10억이에요? 말이 돼요? 왜 말이 안 돼요? 우리 애들 집인데 예진이 명의면 나중에 다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아니, 뭐가 문제예요? 결혼했으면 한 식구잖아요. 미숙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한 식구라도 이건 아니죠. 우리라 거지로 보여요. 준호는 소리쳤습니다. 거지, 50억 있으시면서 그게 어떻게.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산을 조사한 것.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사돈 어른 딸 만나서 뭐 얻은 게 있어요. 차 한 대. 그게 다예요. 50억 있으면서 10억도 못 내주세요. 미숙은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이거 완전히 사기꾼들이야. 우리 재산 노리는 거야. 정희도 울었습니다. 예진이 어떻게? 다음 날 예진이 집에 왔습니다. 울면서 엄마, 아빠, 민우가 이혼하자고 해. 뭐 시어머니가 너희 부모가 우리 무시한다고. 돈도 안 주고 성의도 없다고. 그래서 민우가 헤어지자고. 예진은 울었습니다. 정희와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진아,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나는 민우랑 같이 있고 싶어. 사랑해. 하지만 시댁이 너무 힘들어. 예진은 울었습니다. 정희는 딸을 안았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와 정희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사돈 측이 재산을 요구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도하다면 협박이나 강요로 볼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문자, 통화, 녹음. 준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경고장을 보낼 수 있어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준호와 정희는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며칠 후 미숙과 철수에게 경고장이 갔습니다. 내용 증명으로 곧 전화가 왔습니다. 미숙이었습니다. 사돈어른, 이게 무슨 짓이에요? 경고장을.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사모님께서 과도하게 재산을 요구하셨잖아요. 정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과도하게 겨우 10억인데 사돈어른 50억 있잖아요. 그건 저희 재산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여튼 우리 아들 이혼시킬 거예요.
사돈 어른 딸이랑 미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진은 민우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민우야, 우리 이혼하지 말자. 나 널 사랑해.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진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무 화나셨어. 나도 어쩔 수 없어. 엄마 말씀을 들어야지. 예진은 울었습니다. 민우야, 제발. 하지만 민우는 돌아섰습니다. 예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희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민우가 정말 이혼하자고 해. 정희와 준호는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결혼 6개월 만에 예진과 민우는 이혼했습니다. 이혼 일주일 후 미숙이 정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사돈 어른, 이혼은 했지만 위자료는 주셔야죠. 정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위자료요? 네, 우리 아들이 결혼 준비하느라 돈 많이 썼어요. 보상해 주셔야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돼요? 예진이가 이혼 원했잖아요. 정희는 화가 났습니다. 이혼은 민우 씨가 먼저 말했어요. 아니에요, 예진이가. 미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정희는 소리쳤습니다. 뭐요? 통화, 녹음, 문자 다 있어요. 민우 씨가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 미숙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취할 겁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끝났어. 하지만 다음 날 철수가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사돈 어른, 저희 아들이 이혼 후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치료비가 필요한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준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치료비요? 네, 2천만 원 정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돈 어른, 우리 아들이 예진이 때문에 아프잖아요. 책임지셔야죠. 철수는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사돈들이 계속 연락해요. 위자료, 치료비, 이런 걸 요구하는데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세요. 알겠습니다. 준호는 바로 신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 결정이 났습니다. 미숙과 철수는 정희와 준호에게 연락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접근금지. 다행이다. 이제 끝났어. 정희와 준호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민우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1억 원. 준호는 소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혼 원인이 예진이 때문이라고? 말도 안 돼.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걱정 마세요. 증거가 있잖아요. 민우 씨가 먼저 이혼 요구한 거 재판에서 이길 수 있어요. 3개월 후 재판이 있었습니다. 준호, 정희, 예진, 민우, 미숙, 철수 모두 법정에 있었습니다. 민우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원고 박민우는 피고 김예진과 결혼했으나 피고 측 부모의 과도한 간섭과 경제적 지원 거부로 결혼 생활이 파탄났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합니다. 예진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문자, 통화 녹음을 제출했습니다. 미숙이 돈을 요구한 내용, 10억을 요구한 문자, 민우가 먼저 이혼하자고 한 통화 녹음 모두 제출됐습니다. 판사가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민우 측 변호사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몰랐던 내용인데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증인 신문,
예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결혼 생활이 어땠나요? 예진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시댁에서 계속 우리 집 재산 얘기를 했어요. 얼마 있냐고, 집이 몇 채냐고, 상속은 어떻게 할 거냐고 매일 물었어요. 예진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께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학원비, 병원비, 나중엔 10억을 집 사는 데 쓰라고, 예진이 명의로 사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예진은 흐느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이혼은 누가 먼저 요구했나요? 민우가 먼저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성의가 없다고, 그래서 헤어지자고. 저는 싫었어요.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민우가 끝까지 이혼하자고 해서. 예진은 울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숙은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2주일 후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 박민우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혼 원인은 원고 측의 과도한 재산 요구와 원고가 먼저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판사의 판결이었습니다. 정희와 준호, 예진은 안도했습니다. 민우, 미숙, 철수는 좌절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미숙이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돈 어른, 이게 뭐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정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재산을 탐내셨잖아요. 처음부터 탐내 우리가 증거 다 나왔잖아요. 문자, 통화 녹음 모두 법정에서 확인했어요. 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정희는 돌아섰습니다. 준호와 예진과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끝났다. 정말 끝났어. 준호는 안도했습니다. 정희는 울었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예진도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정희는 딸을 안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진은 회사로 복직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첫 출근이야. 그래, 힘내. 정희는 딸을 응원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정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만 듣고 예진이한테 상처를 줬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진이랑 만날 수 있을까요? 정희는 문자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민우가 정말 후회하는 걸까? 아니면 또 무언가를 노리는 걸까? 예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예진아, 민우가 문자 보냈어. 예진은 문자를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나 아직도 민우가 좋아. 하지만 두려워. 또 상처받을까봐. 정희는 딸을 안았습니다. 예진아, 천천히 생각해. 엄마 아빠가 항상 옆에 있어.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진은 민우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예진아, 정말 미안해.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정말 후회해. 어머니 말씀만 듣고 너한테 상처 준 거 정말 미안해. 예진은 민우를 봤습니다. 민우야, 너 정말 후회하는 거야? 응, 정말. 나 너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민우는 울었습니다. 예진도 울었습니다. 나도 너 보고 싶었어. 예진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는, 어머니는 이제 안 그러실 거야. 제가 확실히 말씀드렸어.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정말. 응, 정말. 예진은 고민했습니다.
믿어도 될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진과 민우는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재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정희와 준호는 지켜봤습니다. 민우가 정말 달라졌을까? 어느 날 민우가 정희와 준호를 찾아왔습니다. 혼자 장인어른, 장모님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정희와 준호는 민우를 맞이했습니다. 들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만 듣고 장인어른, 장모님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민우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진이한테도 너무 미안합니다. 정희는 민우를 봤습니다. 정말 후회하는구나. 준호가 물었습니다. 민우 씨, 어머니는 많이 반성하고 계십니다. 재판 후에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많이 화내셨어요. 이혼까지 생각하신다고. 민우는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정신과 치료도 받으셨어요. 탐욕 조절 장애라고 진단받으셨대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탐욕 조절 장애? 이제는 많이 나아지셨어요. 약도 드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장인어른, 장모님께 사과하고 싶다고 하세요. 민우는 말했습니다. 정희와 준호는 서로를 봤습니다. 만나볼까, 여보. 글쎄,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우는 애원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와 준호는 미숙과 철수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미숙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재산에 너무 집착했어요. 사돈 어른 딸을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고 재산으로만 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숙은 울었습니다. 철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것도 제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희는 그들을 봤습니다. 정말 반성하는구나. 사모님, 치료는 잘 받고 계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네, 매주 상담받고 약도 먹고 있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는 돈에 대한 집착이 많이 줄었어요. 미숙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사돈 어른 가족에게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숙은 울었습니다. 정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화도 나고 불쌍하기도 하고. 사모님, 이제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정희는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미숙과 철수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지냈습니다.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예진에게 청혼했습니다. 예진아, 다시 결혼해 줄래? 이번엔 절대 너한테 상처 안 줄게. 어머니도 이제 괜찮으시고 나도 달라졌어. 제발 다시 시작하자. 민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진은 울었습니다. 민우야, 나 아직 무서워. 또 그런 일 생길까봐. 안 생겨. 절대. 내가 지킬게. 너를, 우리 가족을. 민우는 약속했습니다. 예진은 고민했습니다. 정희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민우랑 재혼해도 될까? 정희와 준호는 서로를 봤습니다. 예진아, 내가 행복하면 돼. 우리는 내 편이야. 항상
정희는 딸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조심해. 혹시 또 그런 일 생기면 바로 우리한테 말해. 준호도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 후, 예진과 민우는 재혼했습니다. 조용히 가족들만 모여서 축하해. 우리 딸 정희는 예진을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행복해야 해. 응, 행복할게. 예진은 웃었습니다. 미숙도 왔습니다. 조용히 예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진아, 정말 미안했어. 이제는 좋은 시어머니 될게. 미숙은 울었습니다. 예진은 미숙을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시 시작해요.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예진과 민우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미숙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재산 얘기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진을 챙겼습니다. 예진아, 밥 먹었어. 힘든 거 없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예진은 행복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정말 달라지셨어. 이제는 편해. 정희도 기뻤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어느 날 미숙이 정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사돈 어른, 식사 한번 같이 하실래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사돈이 먼저. 네, 좋아요. 다음 주 만났습니다. 식당에서. 사돈 어른,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둘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미숙이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탐욕 조절 장애, 이제는 치료받고 많이 나아졌어요. 미숙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건강 잘 챙기세요. 정희는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진이 정말 좋은 며느리예요. 제가 예전에 며느리를 며느리로 안 보고 재산으로만 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예진이를 정말 딸처럼 생각해요. 아들보다 더 챙기고 싶어요. 정희는 미숙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사모님, 감사해요.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네, 제가 잘 모실게요. 둘은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와 미숙은 가끔 만났습니다.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예진이 임신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정말. 정희는 기뻤습니다. 축하해. 우리 딸. 미숙도 기뻤습니다. 예진아, 축하해. 우리 손주. 미숙은 예진을 안았습니다. 10달 후 예진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희와 미숙은 산후조리원에 갔습니다. 할머니들 오셨어요? 그럼 당연하지. 정희와 미숙은 손주를 봤습니다. 너무 예쁘다. 둘은 울었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손주 덕분에. 정희는 웃었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요. 서로 도우면서. 네, 그럴게요. 둘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사돈이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병이 있었던 거야. 탐욕 조절 장애. 치료받고 달라졌어.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정희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여러분, 사돈관계는 어렵습니다. 재산 문제는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뒤에 숨겨진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사도는 탐욕 조절 장애가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달라졌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진짜로 재산을 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릅니다. 상대방에게도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와 이해가 먼저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법적 대응을.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